양승희 강사님은 이제 21년 차 카이로프랙터, 예, 척추 교정 의사하시고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인류를 위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몸의 질병이나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치유, 그런 세타파 치유나 그리고 최면요법으로도 그 프랙티셔너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로 연결된 의식인데 이분의 이제 사명감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지금껏 들어보시기도 좀 힘드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은 또 아마 처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양승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 많아서 물리학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게 풀어볼게요. 스크린 쉐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로 연결된 의식이라고 하면 collective consciousness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unified field of collective consciousness 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로 연결된 의식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과 같은 수준에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내어지는 의식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 수준에서는 그 의식 수준으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의 수준이 달라져야만 그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진도가 나갈 건데요.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어떤 것인지 최근에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물질 세계, 그 다음에 현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가 마음에 갖는 의도라고 하죠. 그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살짝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형태장 이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국에 계신 그 생명과학자이신데 오래 되셨어요. 한 20, 30년 넘게 그 이론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로 그래서 연결된 의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결론을 내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물질 세계는 99.9999%가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그 원소,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핵을 그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이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 자꾸 이래가지고 그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현미경이 있는데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되는 핵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99.99999%가 그냥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0.111 0.0000001%가 되는 거죠. 가 도대체 뭐냐? 우리 물질 세계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 왜 제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0.00001%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음악. 다시 얘기하면 파장,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있는 지금 책상, 의자, 공간이 99.9999% 거의 100%가 공간으로 이루어졌고 아주 미약한 작은 부분이 에너지, 파장, 그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의자가 딱딱하게 내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나?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질문이었는데 질문이 있으면 항상 답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 마음에 생기면 답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답이 뭐였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오리바람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에는 그 회오리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미국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회오리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 건데요. 회오리바람 이렇게 쫙 해갖고 그냥 다 들고서는 막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있잖아요. 그 회오리바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냥 에너지거든요. 힘이잖아요. 뭐 높은 기운과 낮은 기운이 만나면서 바람이 확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오리바람으로 형체로 볼 수 있는 건 그 주변의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형태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 형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나 이런 게 없다면 형태가 안 보일 건데 흙을 잡고 돌아가니까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회오리바람을 향해서 제가 만약에 차를 몰고 돌진을 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처럼 부딪힐까요? 벽처럼 부딪히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것이 형태를 이루어서 마치 벽처럼 부딪히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0.00001%의 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지금 이 물질 세계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파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왼쪽에 있는 거는 파장이 넓은 거죠.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굉장히 파장이 자주자주 오면서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이크로파,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곳, 이 중간에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이곳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X선, 뭐 라디오, 뭐 이렇게 감마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디오도 사실은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파를 딱 주파수를 맞춘다 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가 들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중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밖에 안 보여요. 가시광선이 이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 도표에서 보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현실계에 존재한다는 것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몇 퍼센트? 5%. 자,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굉장히 편협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고 한때 기독교에 심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아는데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읽는 거 좋아합니다. 자, 5%밖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눈만 그러냐? 귀도 그렇고요. 내 마음에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5%만 안 보이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능력이라는 것들이 5% 보이는 분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기가 어렵고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예전에 유리 겔러가 왜 스푼 그 숟가락 이렇게 굽히고 막 이러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5%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Nature 이 잡지는 어떤 잡지냐면요. 과학계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믿음을 많이 주는 그런 유명한 잡지 중에 한 권인데요. 2013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 뉴스라는 섹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냐면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가상현실 이론해서 이런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그럼 지구도 현실도 사실은 뭐다? 홀로그램이다 라고 뒷받침을 해주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또 다른 과학 잡지인데요. 확증했다. 우리가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 라고 2021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잡지에. 자, 그러면 도대체 홀로그램이 뭔지. 홀로그램 하면은 왜 크레딧 카드 뒷면에 보면은 하얗게 새 그림 이렇게 있으면서 카드를 이렇게 해서 보면 새가 약간 보랏빛도 났다가 하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홀로그램이거든요. 영화나 이런 것에서 보시면 이렇게 빛을 딱 비추면은 3차원적으로 이미지가 딱 나타나면서 스타트랙 이런 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홀로그램이거든요. 홀로그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2차원, 다시 얘기하면 종이와 같은 그런 2차원의 이미지에다가 밖에서, 안에서가 아니고요. 밖에서 두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빛을 쏘았을 때 그 이미지가 3차원으로 나타난다는 게 홀로그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원 그 원래 있는 그 그림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그 작은 거 하나하나마다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 두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소에 보면 핵 안에 프로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톤이 바로 그 작은 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톤 안에 전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언스라는 매거진에서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5년 뒤쳐졌다는 얘기죠. 그런 잡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었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2013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 잡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서는 양자 실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의식의 세계,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와 과학이 지금 완전히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과학 잡지에서 우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자 실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실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죠? 내가 한 가지 생각을 바꾼다고 전체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물리학에서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양자 실험은 물리학자들이 하는 실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He is 겁니다. right. Any sufficiently advanced civilization could create a simulation that's like our existence, and so the theory follows that maybe we're in the simulation. 안 되는구나. Have you thought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유명한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스페이스 X를 만들었고, 그죠? 많은 회사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simul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사실은 이 비디오를 영어 자료를 만들고 영어 강의를 할 때 삽입을 했는데 영어로 할 때는 이게 플레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영어 못하는데요. Alive. Are we? No, there's a 1 in billions chance that this is based reality. Oh, okay. 뭐라고 방금 했냐면요. 우리가 가상현실에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10억만 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억만 분의 1.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을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만약에 가상현실이 아니면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멸망을 한다 해도 다시 가상현실이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마쳤습니다. 너무 놀랍죠, 사실.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우주에다가 저기 우주선을 띄웠잖아요. 개인으로. 나라나 어떤 나사 같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우주에 저기 우주선을 날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가상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얘기한 게 10억만 분의 1이다. 가능성이 없을 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제가 이제 우주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홀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프랙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는 거 보면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모양으로 제가 이제 이 스크린을 만들었는데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갤럭시까지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그다음에 나뭇잎이 이렇게 돌아가고 해바라기 씨나 이렇게 씨앗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보면 이 나선형의 모양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 마치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같은 패턴이 계속 나타나듯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비례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주에서 보여주는 된 도형. 네, 도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sacred geometry라고 해서 신성한 기하, 그러니까 도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의 시작은 항상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건 그런 것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과학이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장 보여드리면 이게 물의 입자입니다. 한국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육각수가 몸에 좋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세 가지 보시면 육각수로 이렇게 보이고, 그죠? 커서 보이시죠, 제 거?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육각수고 여기도 육각수잖아요. 이게 이제 닥터 이모토라고 일본에 계신 분의 연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물을 살짝 얼려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수돗물이죠. 파이프를 타고 막 들어오잖아요. 자연 속에서는 물이 어떻게 흘러가죠? 돌 사이로 이렇게 구불구불 자연을 타고 내려가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게 되나요?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돌면서 들어오면 물의 입자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물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처럼
육각수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으로 패턴이 딱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너지가 높게? 나의 의식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0.0000001% 존재하는 그 파장이 바뀔 수 있게 하는 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나의 의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식이 실제로 물질 세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은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요. 아, 너 아주 지겨워. 너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이 이렇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제 사랑과 감사 같이 해주면 마지막에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주면 입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적어도 70%.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안에 적어도 물의 입자들도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바뀌고 아니면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몸에 있는 물의 입자들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식사를 하시는데 화가 난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지 마세요. 음식에 있는 물 입자들을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다 바꿔서 먹어도 내 몸에 해가 되는 그런 에너지 상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70%가 물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들이 이렇게 물 입자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수 물을 사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물에다가 5초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입자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고차원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나의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새들이나 물고기들을 보면요. 집단적으로 동일하든 행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물고기들이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상어가 탁 나타난다. 그럼 동일하게 아주 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진다거나 막 이탈이 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동일하게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딱 아주 조화롭게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할 정도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물고기가 있고 제가 맨 뒤에 있는 물고기인데 앞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따라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뭔가에 의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영국에 계신 루퍼드 쉘드렉이라는 이제 생명과학자입니다. 형태장 이론을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클라우드라고 아시나요? 네. 지금 아이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에서 저장할 수 있고 해서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다 라는 의미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요. 동물들도 각 종마다 그런 클라우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파시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0마리의 원숭이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런 섬에 원숭이들이 있는데 고구마를 줬어요.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이제 모래밭에 떨어지니까 모래가 설국설국 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숭이에게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서 모래를 떨구고 고구마를 먹는 거를 가르쳐 줬더니 주변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섬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수영을 해서 가가지고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형태장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셨는데요. 공중에 구름처럼 떠 있는 그런 morphic field, 형태장이 그 종, 예를 들면 원숭이, 호랑이, 아니면은 물고기 이런 그 종마다 떠 있어서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키시고. 보이세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쉘드렉이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퍼즐이라든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자 옆모습인데 또 밑으로 보면 할머니로 보이는 그게 이분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룹에 몇 명 안 되는 그룹에 예를 들면 200명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20분이 걸렸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뒤로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IQ 테스트 있잖아요. IQ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 IQ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IQ가 그 수치가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IQ 테스트 문제에 IQ 시험 문제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들 수능 시험을 보는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년 동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뒤로 가면 아이들이 문제를 다 맞추고 만점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떠 있는 그 구름과 같이 떠 있는 형태장에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 문제나 IQ 테스트 문제를 계속 바꾸지 않으면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점 맞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게 형태장 이론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특허청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는 곳에 가면 어떤 아주 특이한 걸로 특허를 받으러 한 사람이 오면 그 똑같은 어떤 내용의 특허를 받으려고 거의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갖고 이제 그게 내 특허다, 내 거다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형태장, 사람에게 있는 형태장에 마치 그 정보가 딱 내려와지면 이것을 누가 먼저 알아채느냐에 따라서 특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태장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닥터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이 쓰신 의식혁명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된 Power vs. Force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 책에서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근육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오링 테스트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조금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환자 치료할 때 근육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근육 테스트로 이거를 해냈는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분이 근육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지도로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수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20 하면 수치심이라는 단계고요. 30 하면 죄의식, 50 무기력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쫙 올라가서 1000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그냥 이분이 숫자를 그냥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요. 로거리즘입니다. 한국에서 로그라고 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2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 뒤에 0이 몇 개다? 20개다. 엄청나게 큰 숫자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000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뒤에 0이 1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다, 뭐 억이다, 뭐 10억이다, 조다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숫자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200, 용기라고 합니다. 이 200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200 이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되겠습니다. 200이 넘으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00 이하는 부정적인 생각, 200 이상은 긍정적인 생각.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 테스트를 할 때도 보면 200이 넘어가면 근육이 점점 세져요. 근데 200이 밑으로 내려가면 근육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말 자체도 근육 테스트 할 때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200은 뭐냐면 용기. 다시 이야기하면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게 용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의 수치심, 30의 죄의식, 50의 무기력한 거요. 그 다음에 75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75 하면은 후회하고 낙담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되고요. 100 하면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두려움. 자, 두려움은 200에서도 절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0이 100개라는 거죠. 그러면 0이 200개 있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 다음에 125 욕망, 150 분노, 175 자만심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50은 중립, 310은 자발성, 350 수용, 받아들이는 거 이야기하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마음이 되면서 400은 이해, 이성, 통찰력, 500은 사랑, 540은 진짜 기쁨, 감사, 고요함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600은 평화, 700 하면 깨달음, 1000 하면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 뭐냐면 이 차트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310에서 500, 이 사이가 머니 존, 돈이 들어오는 존입니다. 자, 내 마음이 이 밑에 있다면 돈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은 뭐죠? 돈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화가 나고 자만심에 차 있고 그 다음에 무서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죄의식이 있고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어디 갔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잘 되는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사실은 언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냐면 잘 안 됐을 때, 뭔가 재수없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때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루 살면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갖고 살 수 없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쉬운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좌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에너지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사실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을 좀 풀어보고 조금 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과장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제품을 소개하고 이제 세일즈맨이에요, 내가.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데 거부했어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수치심은 뭐냐면 차라리 그냥 그만둘까 봐. 아, 나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비참하다, 비참해.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는 이제 20, 수치심의 수준이죠. 그다음에 30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권했는데 안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아, 진짜 먹 같은 놈. 정말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무기력하고 50.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 진짜 나는 한계다, 한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 되든지 말든지.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가는 마음. 자, 75. 슬픔, 후회하고 하는 마음은 아, 진짜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나는 재수가 없어. 되는 게 없어. 아,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마음들로 간다는 거죠. 100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못 가겠다. 저 사람 또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워.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마음에서요.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마음에서. 자, 125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착하고 그러면서 하라고 했잖아. 이거 진짜 저 사람 안 되겠어, 진짜.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그 부정적으로 갖게 되겠죠. 자, 분노. 좀 사지. 이러면서 물건을 팔다가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그러면서 소금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미움을 표현하고 이런 마음이 되겠죠. 자, 175 자존심. 경멸하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와 비슷하게 진짜 자기 자만심 가지고 진짜 네가 뭘 한다고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물건을 안 산다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런 마음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잡혀서 돌아오는 시간, 다시 정상적인 어떤 다시 용기를 갖고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가 사실은 내가 그 마음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얼마나 빨리 다시 복권될 수 있는지, 재건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각은 마음대로 와요. 무작위로 와요. 때로는 감정도 무작위로 올 수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뭐라고요? 나의 것이다.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뀔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용기가 이제 있는 사람, 200에 되는 사람은 이번엔 안 됐지만 반드시 될 거야. 다시 가보자.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마음. 그죠? 자, 250 중용. 이 사람이 유연함을 주기 때문에 중용
중립하면 이 사람의 때가 아닌가 보지. 그러면은 언젠가는 될 수도 있어. 다음에 또 찾아오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10 자발성. 자발성이란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인데 긍정적으로 하는 마음이죠. 그다음에 350 포용, 수용. 아, 이 사람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하자. 이런 마음으로 빨리빨리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자, 400 이성. 그러면 이해하고 통찰력이 있고, 그죠? 오늘 이분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좀 일이 힘드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사랑. 500은 이제 사랑인데요. 그 사람의 입장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면 안 될 일이 되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사고가 나도 멀쩡하게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500, 540, 600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삶을 사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수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내가 부정적인 마음에 잡혀 있는지, 긍정적인 마음에 잡혀 있는지 조금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700은 뭐라 그랬냐면 참 나를 깨닫는 순간, 그죠? 그러면서 700에서 1000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자, 의식혁명 책에서 나오는 페이지를 제가 여기 카피해서 올린 건데요. 700 수준이 도달한 한 사람이 있으면 200 수준 이하의 몇 명을 상쇄시킨다고요? 에너지를 7천만 명을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한국에 700 수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한국 전체 국민을 완전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돌리고 또 남아요. 왜냐하면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7천만 명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입니다. 그래서 700 수준이 넘는 사람이 112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책을 쓰실 때 호킨스 박사가 쓰실 때 그 당시에 지구상에 700으로 측정되는 사람이 12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육 테스트를 해서 찾아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700 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0 이것은 뭐냐 하면 평화, 그죠? 평안입니다. 그러면 600 수준에 넘어가는 수준을 가진 한 사람이 1천만 명을 상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0,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천만 명의 에너지를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 그러면 75만 명을 상쇄하고요. 400, 이해, 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200, 400 이상의 수준한 사람은 40만 명을 상쇄한다는 겁니다. 300,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자발성인데요.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어. 내가 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9만 명의 에너지를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니 700 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 아무리 부정적이고 해도요. 그냥 그 에너지가 상쇄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찾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드입니다. 지구에 에너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포인트들을 보면 아시죠? 피라미드라든가 그런 구조물들, 그러니까 고대에 소위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대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들이 뭐냐면 에너지가 높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구에.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옆에 있는 이 분홍색으로 점점이 찍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이제 지구에 있는 그 포인트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정말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유지하고 할 수 있다면 지구 전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정말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다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문제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에너지는 높은 곳으로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는 길이 되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이 말씀을 할게요. 존 F 케네디가 한 이야기인데요. 위기라는 단어, 영어로는 crisis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자로 두 가지 뜻, 아시지? 우리는 잘 알죠. 한자가 뜻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하면 하나는 위험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위기를 맞고 있으면 맞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면서도 또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오고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이 함께 오기 때문에 위기 속에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상황에 맞게 대처는 해야 되는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또는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순간순간들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제 인생이 역전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들을 정말 찾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치유가 전생 체험 및 치유 해서, 전생 체험하면 그런 거래? 이러실 분들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제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세타파 상태로 연결되는, 세타파는 뭐냐면 우리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이죠. 형태장. 그것에 딱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세타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정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춰지는 주파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세타파입니다. 그래서 세타파 하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고 질문에 답을 받는 것이 전생체험하고 치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세타파 치유 힐링은 1시간 정도 저하고 같이 명상을 하면서 그 본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저의 에너지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그 방법 배우셔서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타파 치유 아직 한국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기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들 조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비슷한 계열의 일들이죠. 1년씩 2년씩 막 지금 그 예약이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포화 상태들이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걸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배우시고 또 해 나가시고 하셔서 한국에서 정말 의식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타 힐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미국 본사에서 그 수료증이 나와서 세타 힐링 그 치료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